정호연 세무사입니다. 네, 송철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FIU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네, 우리 독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겠죠. 네, 은행 관심도 가서.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작년 11월께 또 많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I법이 뭐냐? 사실은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말도 되게 길고 어렵습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 불법적인 자금 세탁, 뭐 외환 거래, 테러 자금 등을 방지하고 제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9.11 테러 때문에 미국에서 생겼고 미국이 이제 미국 주변 국가들한테 이런 거 다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원, 그게 바로 이제 앞글자를 따서 FIU입니다. 금융정보원이라는 것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데 결국 이 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제공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관인데 각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분석을 하고 또 제공을 받기도 하고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공하는 곳이 검찰, 뭐 경찰, 뭐 국정원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국세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 중에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거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의심거래 보고라는 것은 뭐 현금이든 뭐 계좌이체든 그 관계없이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이 자금이 뭐 불법적인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직원들이요.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우리 금융정보원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액 현금 거래에 포커스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을 뭐 이출금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의심 거래 기준으로만 보면은 잦은 이출금이 오히려 보고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금 거래가 좀 적다고 해서 이게 거래 아주 보고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인데요. 고액 현금 보고 제도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 요소가 없는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가 될 수 있는고요. 앞서서는 이제 금융 전체 거래인데 우리는 현금 거래라고 이렇게 돼 있죠. 현금 거래입니다. 그래서 수표는 제외되고 일반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이제 보고 대상이 되는 건데 뭐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계좌 간의 거래는 전혀 뭐 보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신고할 필요가 없죠. 현금이 동반되는 그리고 꼬리표가 현금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꼬리표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루 동일인이 동일 기관에 그 현금 이건 단순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 입출금 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 법령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금액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합계 금액, 동일 금액, 동일인 그리고 동일 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고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뭐 무조건 1,000만 원 넘으면 보고가 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현금입니다. 현금이어서 뭐 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현금 아니죠. 예,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수표 거래는 보고가 안 된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세금은 2천만 원, 1,000만 원 많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현금으로 은행에 가서 입금했을 때 보고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을 보면 국가, 지자체와의 거래는 이제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공과금.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커런시, 커런시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고객 확인 제도라 그래서 어떤 일정한 조건에 부합이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실거래자인지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뭐 판단이고 뭐도 없거든요. 그렇죠.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그렇죠. 예, 무조건. 그래서 의심 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급적이면 주거래 은행을 많이 사용하셔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고액 현금 거래 안내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11월에 네. 거의 뭐 한 집 걸로 한 집 나왔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렇게 많이 많은 받으셨다면서요. 분들이 받으셨고 네. 또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내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셨답니다.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잘하지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봤더니 집에 와 있더라. 본인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 11월 말에 네. 뭐 이것 때문에 전화 엄청 받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살펴본 고액 현금 거래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누구 귀하해서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이제 14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결국에는 이제 5년치의 기간 중에 이제 고액 현금 거래.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이제 2천만 원이었죠. 작년 7월 이전에는 지금은 1,000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이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거죠. 예, 요청을 그리고 했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 세무행정 활용인데 당연히 이제 뭐 어떤 뭐 과세를 위한 어떤 정보 활용이겠죠. 그래서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현금 수입 업종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여튼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많이 아마 받으신 것 같고요. 금융정보원에서 당연히 제공을 했고 제공한 일자는 이제 5월 16일인데 통보가 우리한테 이제 뭐 11월 경에 왔으니까 원래는 법령을 보면 뭐 원칙적으로는 10일 안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제공을 했을 경우에 금융정보원에서. 근데 예외 규정으로 어떤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그런 미리 알면 안 경우에는 되는 사람들은 늦게 알려준다. 그렇게 유예할 수 있다. 근데 유예 기간이 최장 6개월 범위 내입니다. 근데 딱 6개월을 맞춰서 이제 제공 사실을 이제 통보했는데 이거 받으시면 당연히 이거 뭐지? 뭐 기분 좋을 리야. 이거 뭐 조사 대상자 선정된 거 아닌가? 당연히 첫 번째 그런 생각 가실 거고요. 내가 지금 이 받아서 이건 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렇죠.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은 뭐 이런 고액 현금 거래도 있지만 의심 거래로 인해서 핀셋으로 그 국세청에서 금융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유예 기간이 지나서 이제 통보가 됐다라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분석 차원에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받으셨다고 해서 100% 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또 조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받으신 안내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기준 자체는 2천만 원 이상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1억 이하면 크게 이제 문제가 없고 그 이상 현금 거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고액을 현금으로 거래할 일은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 분들은 세무사님하고 별도로 이렇게 조용히 좀 미팅을 한번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적시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정보를 왜 5월에 이제야 통보하느냐 관련해서 이제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국세청에서 나중에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외 사유가 이제 적시를 해서 이렇게 했겠죠. 뭐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인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현금 고액 거래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죠. 뭐 동일 거래, 동일 금융기관 그리고 동일인 이런 경우에 이제 합산해서 보고되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정이 아니면 뭐 은행을 뭐 다른 은행을 쓴다든지 뭐 그러면 사실은 그 보고 대상은 아니니까. 여튼 이런 안내문이 추후에 나오시더라도 과거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우리 관련 담당 세무사나 이렇게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될 일을 가능하면은 안 만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에는 세무사님하고 미리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미리 상의를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이제 네, 그게 가장 좋겠죠. 네. 예, 지금까지 FIU 금융정보원에서 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보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또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3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